네, 그러면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로스 스터디 터틀봇 시뮬레이션과 네임스페이스에 대해 이제 진행할 최하준이라고 합니다. 그, 네, 혹시 시작 전에 원격 접속 컴퓨터 필요하신 분 있나요? 네,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터틀봇에 대해 배워볼 건데, 우선 저희가 터틀봇을 주로 다루는 이유는 가상 환경에서 다 만들어져 있고,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로 다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기 쉽습니다. 그래서 터틀봇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터틀봇 코어라고 적혀 있는 게 터틀봇 펌웨어이고, 그 다음에 터틀봇 메시지, 시뮬레이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총 4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직접 터틀봇을 그 작동시켜 보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는 2가지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작 전에 우분투로 들어와 접속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지금 우분투가 아니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다 우분투로 접속하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위키에 나와 있는 링크로 로스를 다운받았다면 그 각자 터미널 창에 이거를 한 줄씩 쳐주시면 되는데, 그 터틀봇 3 패키지를 먼저 설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창에 이거 한 줄씩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다 되신 분은 손들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 되셨나요? 네, 다 됐으니까 이제 다시 진행해 볼게요. 우선 터미널 창을 2개로 나눠 주시고, 지금 터틀봇 패키지를 다운받았으니까 이제 가상환경에서 터틀봇을 시뮬레이션 할 건데, 한쪽에다가 이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 명령어를 치면은 RBG라는 가상 환경에서 터틀봇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키보드 방향키로 조종하기 위해서 우측 터미널 창에 이 명령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우측 창에 쳐주시면 이렇게 올려보면 무빙 어라운드라고 뜨는데, 이게 그 말 그대로 WASDX라는 키를 이용해서 이제 터틀봇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W를 누르면 여기 터틀봇이 0.01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S를 누르면 멈추게 되고, 다시 W를 2번 누르면 0.0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컨트롤 C 눌러가지고 강제 종료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RBG 상에서가 아닌 가제보 상에서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 터미널 창에다가 이 명령어를 쳐주시면 되는데, 이 명령어는 그 버거라는 모델을 등록하겠다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에 바로 그 아래에다가 이 명령어를 치시면 가즈보라는 가상 환경에서 터틀봇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선 이렇게 거북이 모양의 맵이 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조종하기 위해 키보드로 조종이 가능하게 할 명령어를 치겠습니다. 오른쪽 터미널 창에다가 그대로 한 줄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맵을, 이게 거북이 모양의 맵이고, 저는 이게 터틀봇인 줄 알았는데, 요 자그마한 검은색이 터틀봇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RBG 상에서처럼 마찬가지로 W 누르면 W 누르면 앞으로 가고, ASD W 누르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네, 이 가제보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게 하나하나가 장애물인데, 여기에 부딪히거나 걸리면은 아무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제보 끄고, 방금까지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토틀봇을 조종한 거라면, 이제는 실제 토틀봇이 작동할 때 토픽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IQT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게 터틀봇 코어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터틀봇 3 LDS입니다. 우선 이 복잡한 IQT 그래프를 보면 여러 가지 노드와 토픽이 퍼블리시 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 터틀봇 3를 작동시킬 때 쓴 명령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로스 런치 터틀봇 브링업이라는 명령어를 쳐주면 IQT 그래프에서는 이제 터틀봇 3 코어와 터틀봇 3 LDS가 생기게 됩니다. 이 각각의 노드가 실행되면은 퍼블리시하는 조인트 상태, 모터, 구동부, 그리고 IMU 등의 내용을 토픽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스 런치 터틀봇 3 텔레옵이라는 텔레옵 키보드, 텔레옵은 그, 이것은 이제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토픽을 퍼블리시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터틀볼 코어에서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해서 이 터틀봇을 동작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코어에서 명령을 받으면 이제 로스 시리얼을 통해서 오픈 CR로 연결해주고, 그 오픈 CR이 명령을 받아서 다이나믹 셀을 직접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터틀봇에서 주고받는 토픽을 본 거고, 다음으로는 그 터틀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그 영상으로 짧게 찍었는데 이거 얼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텔레옵이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터틀봇을 직접 그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동방에 놀러 오시면 네,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네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ROS는 그래프라는 추상 데이터 형태를 기본 컨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 노드들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고 화살표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 로스에서는 사용되는 노드, 토픽과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그리고 파라미터를 모두 고유의 네임을 갖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그 명령을 할 때 그 관련 노드를 두 번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로스의 특성상 고유의 네임을 가져야 하기에 이렇게 된다면 이전에 실행한 노드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 중복되는 노드와 토픽이 보이실 텐데, 이를 구분해 주는 것이 이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NS1, NS2로 구분되어 있죠. 그 노드, 어, 그러니까 이제 이 NS1 슬래시 노드 A는 그 네임스페이스 1에 해당되는 노드 A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NS2 노드 A는 그 NS2에 해당되는 노드 A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픽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NS1 슬래시 토픽 A로 해주면 그 NS라는 네임스페이스에 묶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NS2 토픽 A를 쓰면은 NS2라는 네임스페이스로 토픽 A를 묶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노드가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한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의 노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임스페이스는 로스 런치를 실행할 때 많이 쓰입니다. 로스 런치는 앞에서 배웠듯이 지정한 패키지에서 하나 이상의 노드를 실행하거나 실행 옵션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그 우분투에서 실행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스터디 이전에 로스 튜토리얼 토픽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토픽 퍼블리셔와 토픽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봤더니 토픽 퍼블리셔 노드가 토픽 퍼블리셔 1과 2로 이름이 바뀌어 두 개의 노드로 실행되었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도 마찬가지로 1과 2로 나눠서 실행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퍼블리셔 노드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각각 두 개씩 구동하여 그 서로 별도의 메시지를 통신하게 하려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그 RQT 그래프를 보면 서로의 메시지를 모두 서브스크라이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면
이제 리스트를 보면은 토픽 퍼블리셔 1과 퍼블리셔 2,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 1, 2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IQT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IQT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퍼블리셔 1, 2가 그 원래 의도한 별도의 메시지를 통신하는 게 아니라 그 서로에게 메시지를 통신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파일을 열어서 여기 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긁어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로스 런치를 하고 를 보면은 여기 앞에 네임스페이스 태그가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QT 그래프를 보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의도한 대로 그 NS2와 NS1을 나눠가지고 그 각각 별도의 메시지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스 런치를 많이 사용할 텐데 그때마다 중요하게 사용될 네임스페이스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터디는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나요? 끝내기 전에 그 한 가지만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이게 알비즈랑 가제보라고 이제 시뮬레이션 툴을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두 개를 알려준 거지? 이게 사실 두 개가 사용하는 용도가 많이 달라서 그래요. 사실 알비즈는 되게 가볍고 이제 상대적으로 라이다라든지 막 그런 걸 보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툴이라면 이제 가제보는 실제로 터틀봇을 없을 때 대체하기 위한 툴 같은 느낌이에요. 그 가제보는 일단 실행을 시키면 그 가제보를 실행을 시킨 건데 시뮬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다 센서 값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라이다나 슬램 그런 걸 연구할 때는 가제보를 이제 그 라이다 센서 같은 걸 이제 진짜 터틀봇이 있는 것처럼 대체를 하기 위해서 가제보를 일단 켜고 이제 그다음에 라이다 값을 받아서 분석을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알비즈를 쓰는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쓰기도 해요. 이런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 지금 실제로 잠깐 빠르게 해볼까요? 사실
그 아까 가제보 실행을 시켰으니까 그 라이다 값을 이제 RBG로 확인하는 것만 하나 추가로 실행을 하면 되긴 하는데, 저 그러면 아까 일단 실행했던 가제보를 실행을 시키고 나서 이제 형, 그 공유 권한 줄까요? 그러면 나 그 저기로 다시 들어가야 해서 우분투 노트북으로 옆에 있긴 한데, 그 일단 명령어만 쳐볼게요. 자, 이게 아까 가제보를 실행시킨 명령어였죠. 그 얘를 실행시킨 상태에서 이런 노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두 번째 있는 3. 근데 이 터틀봇 관련된 노드들을 실행시키기 전에 항상 익스포트 터틀봇 모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이제 실행을 쳐줘야 하는데, 터미널 창에 이걸 안 쳐도 가끔 실행이 됐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원래는 쳐야 하지만 여러분 그 우분투 까는 그 설정 파일 있었잖아요. 그 로스 같은 거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그 스크립트에 설정을 이거를 자동으로 터틀봇 버거나 와플로 이제 그 설정을 내보내주는 그런 부분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원래 이제 이걸 항상 버거나 와플로 해서 정의를 해줘야 하는 그런, 이 점은 이제 실제 터틀봇을 쓰든 이제 시뮬레이션을 쓰든 이제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라서 미리 한번 말씀드렸어요. 혹시 실행 잘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분들 중 한 분만 화면 공유 잠깐 켜서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띄울 수 있는데, 여기서 맨 위에 디스플레이에 픽스드 프레임을 오돔에서 그 마우스 왼쪽으로 가져가서, 네, 픽스드 프레임을 오돔에서 이제 네, 스캔으로 바꿔주면, 베이스 스캔 있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점들이 작게 보일 거예요. 그 점들이 지금 라이다가 받아왔다고 추정되는 값입니다. 지금 저 값이 정확히 뭐냐면 가제보를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 가제보에서 벽 테두리가 저 빨간색 점으로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틀봇을 이제 움직여 보면 잡히는 게 다르잖아요. 터틀봇이 위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 점들의 위치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RBG를 실행시키면 RBG 창에서 왼쪽에 쭉 메뉴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라는 아래에 이제 쭉 있는데,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Fixed Frame이라고 해서 RBG 화면상에 어떤 프레임을 보여줄까라고 물어보는 탭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라이다 센서 값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베이스 스캔이라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스캔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제 대부분 그게 다 라이다 값 관련된 토픽들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시뮬레이터를 사실 원래는 조금 일찍 가르쳐 드린 편이에요. 원래 항상 아무래도 좀 나중에 가르쳐 드리는 편인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런치 파일도 나와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개념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시뮬레이터를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일반적으로 좀 나중에 가르쳐 드려요. 하지만 이번에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이게 여러 가지 터틀봇 관련된 거나 아니면 그런 토픽 같은 걸 보낼 수 있는데, 토픽 같은 걸 보내는 걸 연습할 때 이 터틀봇을 쓸 수 있으면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다고 이제 터틀봇을 다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일단 알려드렸는데, 이거 활용해서 많이 연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스터디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